안녕하세요. 영희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독서에 대한 흔한 오해와 착각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독서에 대해서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글자만 읽을 줄 알면 다 읽을 수 있다입니다. 글자만 알면 우리가 다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글자만 읽을 줄 알면 다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글자를 읽는 능력, 즉 문자 해독 능력은요, 독서의 기초일 뿐 진정한 의미의 독서 능력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의학 전문 서적은 어려운 의학 용어와 생물학적 지식이 없으면 이해가 어렵죠.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음악, 역사, 과학, 미술, 사회학 등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책들 역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는 당연히 읽을 수 있죠. 뜻을 알 수 없을 뿐입니다. 책을 읽었다라는 것은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책을 제대로 읽으려면 그 책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어휘력과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휘나 문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더라도 읽는 아이가 모르는 어휘나 문장이 많이 들어있다면 그 책은 읽을 수 없는 책인 것입니다. 아이의 수준별 맞춤책을 선택해서 읽게 해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독서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들은 흔히 책은 알아서 읽는 것,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글자만 읽을 줄 알면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오해가 생깁니다. 독서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은 표면적인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독서의 진정한 목적은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관적 의미를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단어의 뜻을 알고 문장을 읽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글쓴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는 문맥을 통해 의미를 추론하고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책을 읽은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글쓴이의 주장에 동의할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 주장이 논리적이고 타당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독서는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서 내용을 분석하고 저자의 의도와 메시지를 파악하며 나아가 다른 텍스트나 자신의 경험과 연결지어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문학작품을 읽을 때는 독자는 등장인물의 감정과 상황에 공감하고 글 속에 묘사된 세계를 상상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만으로는 독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독서는 이해, 비판, 분석, 해석, 공감 등의 복합적인 과정을 포함하고 문자 해독 능력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평생의 학습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독서를 즐기고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우선 책과 친숙해지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가능한 한 어릴 때부터 책과 가까이 지내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다양한 책을 구비해두고 자주 책을 읽어주면 더 좋겠죠? 그림책, 동화책, 과학책 등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책을 아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양한 책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책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재미있고 흥미를 끌 수 있는 책을 읽게 하면 좋겠지요. 즐거운 독서 경험이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책을 읽은 후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가지세요. 이야기 속의 내용, 등장인물의 행동, 느낀 점 등을 나누며 독서의 재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독서 시간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도록 해주세요. 매일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독서가 일상에 녹아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혼자 읽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부모가 함께 읽어주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것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을 때요, 아이들에게 질문도 던져보세요. 왜 그랬을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같은 질문을 통해 아이들이 단순히 글을 읽는 것에서 나아가 내용을 생각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읽은 내용을 아이가 직접 요약해 보도록 하는 것도 좋아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야기해 보게 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하면 이해력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독서가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만의 독서 목표도 정해보는 것도 좋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한 권 다 읽은 후 작은 보상을 주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기록하는 독서일기를 작성하도록 독려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도서관이나 서점을 방문해 아이가 직접 책을 고르고 새로운 책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책을 고르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독서와 관련된 활동을 연계해 보는 것도 좋아요. 책을 읽은 후에 책과 관련된 그림 그리기, 연극하기, 만들기 등 창의적인 활동으로 연계해 보면 좋아요. 이를 통해 독서의 경험이 더 풍부해지고 재미있게 기억될 수 있습니다.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도 좋은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이 좋은 독서 모델이 되어줘도 아주 좋겠죠.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따라합니다. 부모가 책을 즐겨 읽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아이도 독서의 중요성과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아이들이 독서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깊이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삶에 유익하게 활용하는 독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독서에 대한 흔한 오해와 착각 중에 하나인 글자만 읽을 줄 알면 다 읽을 수 있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글자만 읽을 줄 알면 다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아셨죠?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